60대 며느리의 일기응어리와 다짐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제 일기를 써내려가 봅니다. 밤이 되면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곤 해요.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는 꾹꾹 눌러 담아 두었던 마음의 응어리들이 문득문득 더 선명하게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.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듯 그때의 감정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요.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할까요? 사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.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괜히 상처만 들추는 건 아닐까?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거든요. 하지만 60대가 되어 깨달은 게 있어요. 내가 겪었던 아픔들을 그냥 묻어두기만 하면 그 경험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.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길잡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시집살이를 하면서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려고 합니다. 시집에 들어온 첫날의 무게. 제가 처음 시집을 왔을 때를 떠올려 보면 25살이었어요.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어렸죠. 그때는 나도 이제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구나 하는 막연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. 혼례식이 끝나고 시댁 문턱을 처음 넘었을 때의 그 떨림. 지금도 생생해요. 새하얀 한복을 입고 고개 숙인 채 인사를 드리는데 손이 이렇게 떨리더라고요.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. 이제 우리 집 사람이네. 잘 부탁한다. 그 말이 따뜻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겁게 느껴졌어요. 우리 집 사람.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어요. 살아보니 알게 되더라고요. 완벽해야만 했던 새색시 시절. 첫 몇 달은 정말 조심스러웠어요. 어른들 앞에서는 늘 웃어야 했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밥상을 차리는 방법까지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모든 게 관찰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. 새색시가 부지런하네. 걸음걸이가 너무 빨라. 조금 천천히 걸어. 국 간이 조금 짠 것 같은데.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었죠. 그때는 생각했어요. 내가 조금 참고 내가 조금 더 하면 집안이 편해질 거야. 순진했죠. 며느리라는 자리의 무한 반복. 살아보니 며느리라는 자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군요. 아무리 잘해도 칭찬은 잠깐. 하지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손가락질은 길게 이어졌습니다. 예를 들어
제사 준비할 때요. 밤늦게까지 음식 준비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상 차리고 제사 끝나면 설거지까지 다 하고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. 고생했다. 딱 그 한마디. 하지만 음식 하나가 조금 짜거나 전이 조금 두껍거나 하면 요즘 며느리들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나? 우리 때는 말이야. 그런 말들이 한참 이어졌어요. 100번 잘해도 1번 실수하면 그 1번만 기억되는 것 같았어요. 아이가 생기고 달라진 것들.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. 임신했다고 했을 때 시댁 어른들은 너무 기뻐하셨죠. 아들이면 좋겠다. 건강하게만 나와라.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. 아이를 가지고 나니 또 다른 기대들이 생기더라고요. 산후조리 기간에도 며느리니까 금방 회복될 거야 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.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죠. 그래도 아이가 생기니까 제 삶의 중심이 생겼어요.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야겠다. 그런 다짐을 했었거든요. 특히 지금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. 제 아이가 아직 어릴 때였어요. 한 5살 정도? 명절이라 온 집안 어른들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였습니다. 그날따라 친척들이 많이 오셔서 거실이 꽉 찬 상황이었어요. 아이는 제 옆에 앉아서 어른들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. 참 얌전하고 귀여웠거든요.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아이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 쌍꺼풀 수술을 좀 해야겠네. 그래야 예쁘지.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.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예쁘다 아니다를 함부로 말하는 걸까? 아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보였어요. 아직 어려서 정확한 의미는 몰랐겠지만 어른들이 자기 외모에 대해 뭔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건 느꼈을 거예요. 저는 아이의 존재 자체로도 너무 예쁘고 소중했는데 어른들 앞에서 대놓고 외모를 지적당하는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까.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목까지 올라오는 화를 느꼈어요. 더 속상했던 건 옆에 있던 남편이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. 그냥 껄껄 웃으며 넘어가는 시댁 어른들.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던 남편. 저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화끈거렸고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. 내 아이를 지켜줘야 할 아빠가
왜 아무 말도 못할까? 왜 웃으며 동조하는 걸까? 그 순간 너무 외로웠어요. 아이를 지키려는 건 저 혼자뿐인 것 같았거든요. 남편에게는 아마 그냥 농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말이었을 거예요. 하지만 저에게는 제 아이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. 그날 저는 겉으로는 애써 웃고 넘겼습니다. 아이들은 다 예쁘죠. 하하. 그런 식으로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고 했어요.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.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거든요. 제 아이는 지금도 충분히 예쁩니다. 아이 앞에서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. 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. 그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끝내 입 밖으로는 나오지 못했어요. 왜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요? 어른들께 버릇없다고 생각될까봐, 남편이 곤란해질까봐,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, 그런 걱정들이 앞섰던 것 같아요. 그뿐만이 아닙니다. 시댁에서 살림을 하다 보면 늘 따라다니던 그림자가 있었어요. 제가 집안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제 아이도 옆에서 저를 도왔습니다. 어린 손으로 쓸고 닦고 이것저것 심부름하는 모습이 저는 참 안쓰러웠어요. 이 아이는 아직 놀아야 할 나이인데 다른 집 아이들은 텔레비전 보거나 놀이터에서 뛰어놀 시간에 우리 아이는 빗자루를 들고 있었어요. 물론 아이 스스로 도와주겠다고 한 거였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거든요. 그런데 더 서글펐던 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시댁 어른들의 태도였습니다. 어린 게 부지런하네. 엄마 닮아서 살림은 잘하겠다. 하며 웃어 넘기셨죠. 아이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은 채 그냥 며느리의 아이라 당연히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.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수없이 외쳤어요. 이 아이는 아직 어린애예요. 집안일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답게 놀고 웃고 뛰어야 할 나이라고요. 하지만 그 말이 제 입 밖으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. 어른들 앞에서는 늘 조심해야 했으니까요. 또 다른 아픈 기억도 있어요.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. 시댁에서는 손자들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어요. 하지만 그 관심이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향하지는 않더라고요. 큰 아들 집 아이들에게는 학원도 보내주시고 좋은 책도 사주시고 했는데 저희 아이에게는 상대적으로 공부는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. 그런 식이었어요. 똑같은 손자인데
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?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. 특히 아이가 여자아이였는데 시댁에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. 여자아이는 집안일을 잘해야 해. 요리도 배우고 바느질도 배우고 나중에 시집가서 쓸모 있게.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답답했어요. 제 아이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왜 자꾸 시집과 집안일로만 아이의 미래를 그리시는 건지. 그래서 집에서라도 아이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해줬어요. 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. 공부든 예술이든 뭐든 네가 좋아하는 걸 해. 그렇게 말해주면서도 시댁의 시선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.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남편과 이야기해 보려고 했어요. 당신 가족들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이 부분이 좀 아쉬워. 그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꺼내면 남편은 이렇게 답했어요. 그냥 예쁘다고 하는 소리야.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. 우리 부모님은 원래 그래. 그 말들을 들으면 더 외로워졌어요. 제가 느끼는 불편함과 아픔을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때마다 깨달았거든요.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제 가슴 안에는 작은 돌멩이 같은 응어리들이 자꾸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. 아이의 웃음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. 내 입으로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한 답답함.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그냥 묵묵히 견뎌야 했던 제 자리.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왔어요. 내가 너무 소심한 걸까? 다른 며느리들은 어떻게 살까?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? 그런 의문들과 함께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어요. 사실 나이 들어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조금 더 단호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.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시절에 저는 너무도 서툴렀고 세상 경험도 부족해서 그럴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도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아이 덕분이었습니다. 제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얼굴을 하고 제 곁에 있던 아이, 그 웃음을 보면서 그래, 내가 더 참자. 내가 더 견디자.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. 아이 앞에서는 울지 말자. 아이에게는 환한 얼굴만 보여주자. 그렇게 다짐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.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에도 작은 행복들은 있었어요.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제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해 줄 때, 친구들과 놀다가 웃으면서 뛰어들어올 때, 밤에 제 품에 안겨서
잠들어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런 순간들이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어요. 아, 이 아이가 행복하구나. 이 아이만큼은 내가 잘 키우고 있구나.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. 아이가 중학생, 고등학생이 되면서 상황도 조금씩 달라졌어요. 이제는 아이 스스로도 시댁 어른들의 말씀에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됐거든요. 예를 들어 외모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이 있으면 아이가 직접 할머니, 전 지금 모습이 좋아요. 그렇게 말하더라고요.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,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랐구나. 자기 생각을 당당히 표현할 줄 아는구나. 그런 뿌듯함이 있었어요. 제가 못했던 일을 아이가 해내고 있다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대견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어요. 40대가 되면서는 저도 조금씩 달라졌어요.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로서의 자신감이 생겼고 무엇보다 내 아이만큼은 지켜야겠다 는 마음이 더 강해졌거든요.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제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. 여전히 조심스럽게였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참기만 하지는 않았어요. 예를 들어 아이 교육 문제에서는 확실하게 제 입장을 밝혔어요. 저는 이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걸 지원해주고 싶어요. 성별에 따른 역할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. 그런 말들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됐죠. 50대가 되니까 또 다른 관점이 생겼어요. 시댁 어른들도 나이가 드시면서 예전만큼 강하게 의견을 표현하지 않으시게 됐고,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 가정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다는 자각이 생겼어요.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나이.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아픔들을 되돌아보게 됐어요. 나는 나중에 며느리에게 어떤 시어머니가 될까? 내가 받았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는 않을까?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. 60대가 되어 이제는 제 아이도 다 커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. 뒤돌아보니 그때는 참 미웠던 시댁 어른들도 지금은 한때의 세대 차이였구나 싶어요.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의 방식으로 살아온 분들이니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원망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커요. 그래도 그때 제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.
다만 그 응어리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와서 깨닫는 건 나 자신을 너무 억누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아이를 지켜주는 일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더 냈어야 했다는 것. 당시에는 참는 게 미덕이다. 며느리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. 그런 생각들이 강했어요.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아야 할 것과 참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. 집안의 평화를 위해 참는 것과 내 아이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,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찾았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. 하지만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. 아픔을 통해 배운 것들이 있고 견뎌내면서 생긴 내적인 힘도 있어요. 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. 물론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 그것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구나 싶어요. 완벽하지 않은 선택들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. 여기까지 제 얘기를 풀어놓고 나니 60대가 되어 후배 세대에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. 1.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용기. 외모나 성적, 능력이 아니라 아이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다는 걸 꼭 말해주셔야 합니다. 저는 그때 제 아이에게 충분히 말해주지 못했어요.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우리 아이는 지금도 완벽해. 그 말을 당당히 하지 못했거든요.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에요.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 한마디에도 정말 크게 영향을 받아요. 특히 가족들이 하는 말은 평생 기억에 남거든요. 그래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해줘야 해요. 2. 스스로를 억누르지 말기. 시댁이든 직장이든 공동체든 내 마음이 아픈데도 억누르고만 살다 보면 그 응어리는 결국 자신을 병들게 만듭니다. 3. 내 편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, 남편이든 친구든 때로는 아이든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삶은 버틸 힘이 생깁니다. 오늘 일기를 쓰며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. 내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나다. 나를 지키고 내 아이를 지키는 목소리를 더 내야 한다. 젊은 시절에는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라도 제 목소리로 이렇게 남겨봅니다. 언젠가 이 글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.